그 해 여름, 서울의 더위는 유난히 무더웠다. 혼자 사는 작은 방에선 에어컨을 켜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어. 그런데 그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이 내 삶에 찾아왔지. 사촌 누나.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어릴 적 기억 속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였다. 외국에서 지내며 자유롭게 자란 그녀는 한없이 대범하고 어딘지 모르게 섹시한 에이오레이를 풍겼다. 우리는 어색함 없이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마셨지만 아슬아슬한 긴장감은 항상 그 사이를 맴돌았어.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도발적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바꿔버렸다. 기훈아, 너 나랑 하고 싶지? 상대가 사촌 누나라는 사실이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사촌 누나와 뜨거웠던 여름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지만 저는 그 무더위를 잊을 만큼 아주 강렬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 또 학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사촌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년 전쯤 해외에서 지내보고 싶다며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어렸을 적 식구들 다 같이 모일 때 몇 번씩 보고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주 만났지만 가족들 모두 각자 바빠지면서 1년에 5번 정도 만나면 많이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기훈이 핸드폰 맞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 잘 지냈어? 수진이 누나? 누나 한국이야? 전화 속 주인공은 호주로 떠났던 사촌 누나였습니다. 사촌 누나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들어온 김에 부모님도 보러 갔다가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려는데 이모가 제가 자취한다고 알려줘서 일주일만 저희 집에서 신세 좀 줘도 되냐는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저는 흔쾌히 집이 좁긴 한데 누나가 불편하지 않으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 3일 정도 뒤에 서울로 왔어요. 제가 서울역으로 누나를 마중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에서 누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서 있었는데 누나가 제 옆으로 오더니 헤드락을 걸더라고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뭔가 많이 변한 듯한 사촌 누나였습니다. 야 기훈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꼬맹이 같던 게 키도 많이 크고 남자 다 됐네. 누나랑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8살 차이가 납니다. 누나한테는 제가 그냥 마냥 어린 꼬맹이로 보였겠죠. 오랜만에 만난 누나는 굉장히 어른스러워졌고 금발 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촌 누나가 가지고 온 간단한 짐을 들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라 그런지 별다른 짐이 없더라고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놓고 사촌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술이나 한잔하러 술집에 가자. 누나의 호주 생활 이야기 그리고 저의 별 볼 일 없는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누나는 호주 생활이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은 몇 달이라도 좋으니 해외 생활을 해보라고 추천했어요. 그렇게 누나랑 어색할 줄 알았지만 옛날 얘기도 나누다 보니 금세 편해졌습니다. 누나랑 한참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는 집에 와서 씻는다며 들어갔어요.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씻고 있는 걸 보니 아무리 사촌 누나라고 해도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누나는 씻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섹시했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누나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스킨십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더군요. 누나는 피곤하다면서 침대 위로 올라갔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학교를 갔고 누나는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홍대 쪽을 둘러보고 온다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팀 과제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과제를 하고 저녁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누나는 나시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처음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난처했지만 슬슬 적응이 되고 힐끔힐끔 훔쳐보는 스릴이 있더라고요. 누나가 나갔다 오면서 장을 봐왔다며 저녁도 차려줬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정말 맛있었어요. 혼자 오래 나가 살아서 그런지 요리 솜씨도 꽤 좋더라고요. 맥주 한잔하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고 누나는 내일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된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저도 TV 보며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도 갔다가 들어올 거라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느라 새벽에 끝나서 저도 새벽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누나는 결혼식을 간다며 한껏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매번 섹시하게 짧은 옷들 입은 것만 보다가 청순하게 원피스 입은 모습을 보니 그것도 나름 잘 어울리고 예쁘더군요. 저도 집에서 한참을 뒹굴거리다가 알바 갈 시간이 돼서 알바를 갔어요. 작은 펍인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이 사람이 너무 없다고 일찍 마감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끝났어요. 신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 안쪽을 쳐다보니 속옷 차림으로 있는 사촌 누나가 보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사촌 누나한테 간다고 인사를 했고 저를 보고 피식 웃더니 나갔습니다. 사촌 누나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이 늦는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왔네 이러더라고요. 당황해서 일단 얼른 옷이나 좀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 미안. 누나는 웃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 남자는 뭐야? 물어보니까 친구들이랑 따로 나와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야. 누나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처에 갈 데가 많은데 왜 집에 데리고 왔어? 집이 제일 편하잖아. 집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데 가서 자냐고? 되묻는 누나입니다. 너 늦는다고 해서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빨리 왔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저는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제 목에 헤드락을 걸면서 알겠어. 미안해. 가슴 쪽으로 얼굴이 파묻히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씻고 나온다며 화장실에 갔어요. 방 안에서는 아직 밤꽃 냄새와 땀 냄새가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침대를 보고 있자니 흥분됐습니다.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 저는 화가 잔뜩 난 아래를 감추느라 더워 죽겠는데 이불로 푹 덮고 자는 척을 했어요. 다음 날 누나는 한국 오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면서 자기는 이제 곧 가는데 오늘도 알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알바를 부탁하고 누나랑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다녔습니다. 뭔가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녁까지 먹고 집에 술이랑 안주 될 만한 것들을 포장해서 갔습니다. 누나는 집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한국이 짱이야. 나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친구들 봐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맛있는 게 역시 너무 많아. 그러면서 덕분에 편히 있다가 간다고 너무 아쉽다 하면서 나 그냥 한국 들어올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사람들 만나서 신났는데 다시 가려니 힘들겠지. 언제든 자주 들어와서 편히 지내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서로 연애했던 얘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이 남자랑은 어땠고 저 남자랑은 이게 안 맞았고 외국인도 만나봤는데 역시 다르더라 하면서 웃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헛기침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제 허벅지 쪽을 쓰다듬으면서 기훈아, 너 나랑 하고 싶지? 너무 놀라서 누나, 너무 취한 것 같아. 이제 그만 마시자고 했습니다. 나 내일 가는데 마지막 기회야. 우리 기훈이 어른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개기네. 너 저번에 나 씻고 있었을 때 아래 화나 있던 거 내가 다 봤는데 순간 당황하고 민망해서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냥 맥주만 들이켰습니다. 기훈아, 나랑 할래? 누나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누나에게 키스를 했어요. 상대가 사촌 누나인 건 그때 그 순간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누나의 도발적인 말들과 몸매, 모든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위로 올라왔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기훈이 남자 다 됐네. 운동해서 그런지 벗은 몸 보니까 더 섹시하다. 그런 말들이 저를 더 흥분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촌 누나의 능숙한 리드 아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한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했고요. 술이 깨고 제정신이 들면서 아차 싶었지만 누나는 이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의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함께 가서 배웅을 해줬습니다. 누나는 가기 전에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좋았어. 한국 오면 우리 또 보자.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떠났고 집에 돌아와 누나의 흔적들을 보니 꿈이 아닌 현실이었구나 싶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대범한 누나의 모습에 해외에서 살다 보면 저런 마인드가 생기는 건가 싶었죠.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보지 고민했는데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혼자 고민한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오면 또 보자라는 그 말에 계속 설레는 제 모습도 너무 바보 같았죠. 누나가 떠나고 초반에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연락을 안 한 지 한참 되었네요. 누나에게 한국 들어온다는 연락을 빨리 받고 싶은 저도 참 답 없는 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명의 심리학자이자 기자의 시선으로 이번 이야기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청춘의 여름 추억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 가족 관계, 윤리적 경계가 교차하는 매우 복합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사연 속 화자는 대학생으로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었고 사촌 누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개방적인 태도는 그에게 강한 호기심과 성적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금기된 관계에 대한 호기심과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촌 누나가 해외 생활을 통해 습득한 자유분방함은 기존의 한국적 가족 문화, 즉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가족관계의 경계를 허물고 보다 평등하고 개인주의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충돌은 화자에게 새로운 자극과 성적 긴장을 유발했고 결국 본능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나라는 존재가 단순한 가족이 아닌 성인 여성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인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남깁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경계 붕괴는 이후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화자가 그 순간 이후 계속 설렌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집착 또는 이상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건강한 관계 경험으로 남을지 혹은 죄책감과 혼란으로 이어질지는 화자의 심리적 성숙도와 이후 관계 경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응, 보수적인 시각, 전통적 가치관.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촌끼리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금기시되는 부분입니다.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그 선을 넘었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성인이었고 강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나가 해외에서 지내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족관계까지 허물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이 사실을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문의 명예, 가족 모임의 분위기, 앞으로의 인간관계에 큰 파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간의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이런 경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주인공이 앞으로 누나와 거리를 두고 감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의 열정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R. 반응, 현실적 시각, 냉정한 분석. 저는 4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이야기 속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성인이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후폭풍이 문제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주인공은 누나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죠. 상대는 이미 외국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고 한국에 와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상처받는 쪽은 주인공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사촌끼리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변 시선, 가족 문제, 결혼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힘들죠.
저는 주인공이 이번 일을 그냥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지나친 집저우로 변하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응, 비판적 시각, 사촌 누나 책임론.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사촌 누나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살며 자유로운 성향을 가졌다고 해도 사촌 동생의 집에서 남자를 데려오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촌 동생이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건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술자리에서 동생에게 적극적으로 유혹한 것도 사실상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감정적 성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였으니 누나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았다는 이유로 가족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건 책임 있는 성인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응, 중립적 분석적 시각. 저는 40대 후반의 교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도덕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심리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대학생으로서 정체성과 성적 호기심이 강한 시기입니다. 평소 만나기 힘든 사촌 누나가 갑자기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니 감정이 흔들린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나는 해외에서 개인주의적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에 거리낌 없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작동했는지 살펴보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주인공의 성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두 사람이 성숙하게 대화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응, 감성적 시각, 이해와 공감. 저는 50대 초반의 아버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공의 설렘이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혈연이라고 해도 어릴 때 자주 보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어 이성적 매력을 느낄 수도 있죠. 누나 역시 외로움과 긴 여행 후의 허전함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에 솔직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회적 시선은 차갑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밤이 아마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두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솔직하게 마주하고 필요하다면 서로 연락을 끊는 것도 성숙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 냉소적 비꼬는 시각.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드라마 같은 판타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촌 누나가 집에 와서 술 마시고 친구 결혼식하고 남자 데려오고 마지막 날엔 동생이랑. 이건 거의 웹소설 설정 같네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인공의 감정과 기억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인공이 평생 기억에 남을 한여름의 꿈으로 미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성장담 혹은 에피소드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응, 윤리적 문제 제기. 저는 50대의 상담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경계의 모호함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심리적, 신체적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경계가 무너진 사례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킨십, 같이 술 마시기,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등이 누적되며 결국 성적 관계로 이어졌죠. 이런 경험은 당장은 설렐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계속 누나를 기다리며 설렘을 느끼는 것은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감정을 방치하면 미래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아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반응, 자유주의적 시각. 저는 40대 후반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가족관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성인이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주인공에게
큰 해방감과 성적 자신감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때로는 이런 강렬한 경험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주인공이 이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건강한 방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발전시킨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반응, 사회적 시선 강조. 저는 50대 회사원입니다. 저는 사회적 시선이 가장 걱정됩니다. 아무리 성인이어도 사촌 관계는 주변에서 알면 수군거릴 만한 소재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알려지면 소문이 금방 퍼질 겁니다. 결혼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이 과거를 알면 거부감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 일을 최대한 조용히 묻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 후유증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선을 지켜야 합니다. EH 반응, 철학적 시각, 인생 경험에서의 교훈. 저는 50대 후반 은퇴자입니다. 제 생각에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경계 시험 같은 겁니다. 어릴 때는 가족이라 생각해 아무 감정이 없다가 어른이 되어 만나면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복잡한 본성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주인공은 이미 선택을 했고 그 결과도 받아들였습니다. 남은 건 스스로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녹여낼지입니다. 부끄러운 흑역사로 만들 수도 있고 뜨거운 청춘의 추억으로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경험은 주인공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올여름 사촌 누나와 함께한 강렬한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던 제 일상은 누나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고 그날 밤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떠난 후 저는 계속 설레고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